제81회 만리장성과 진시황릉. 현 차이나의 국민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일말의 양심과 생각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한복, 한글, 김치 등은 모두 당신들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코리안들은 당신들의 식민지였다고 사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사고가 있으면 아마도 그따위 소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한자가 자신들의 글자라고 하면서 그 한자의 발음을 표기하는 글자는 당신들과 싸우고 있는 미국의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것일까요? 한자의 발음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으면 과연 어떻게 그 발음을 기억하고 또 무엇으로 국민들을 가르쳐 사회를 이끌고 역사를 유지했을까요? 그리고 한자가 당신들의 글자였다면 왜 간자라는 것을 만들어 옛 역사 기록인 정자를 당신의 국민들은 과연 읽고 이해할 수는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한글이 있습니다. 한자를 자유자재로 통제하는 글자이면서 전 세계의 국명과 지명들이 모두 우리말입니다. 언어가 바로 역사입니다. 언어가 없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역사 문제 이전에 언어 문제부터 해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만리는 거리일까 아니면 지역일까? 소식적 각 지역의 동네를 리라고 표기했습니다. 만리장성의 만리는 과연 거리의 개념일까요? 아니면 지역의 이름일까요? 세상에서 만리의 거리를 일직선으로 성을 쌓는 바보들은 없습니다. 고용관, 만리장성에 있는 관문 중 고용관을 예로 들어 살펴봅시다. 고용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장평구에 위치하는 만리장성에 설치된 관문이자 요새이다. 천하제일운관이라고도 불리며 난공불락의 어음요새로 꼽혔다. 중국어의 뜻으로 고용관의 용이란 뜻은 평범하다라는 의미로 평범한 사람이 고하더라도 능히 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요새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현재는 사족으로서 정비되어 관광객에게 개방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식구에 고용관과 만리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구를 인용합니다. 고용관 및 예정 장평고을, 용호대 앞에 옛날 황제의 소울, 한밤중 서늘한 바람이 가죽 점막에 불고 한 잔 맑은 이슬이 긍경에서 나왔구나. 삼천 무사들의 호위도 장에 쓰시고 16천마도 성미에 담아졌네. 만리 밖에 와서 행락하던 곳 슬퍼하노니 빈성엔 연기만 자욱 불조차 시들었구나. 진시황제의 진나라와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 조선의 화성이며 이곳 한양장안의 관중지역이 북경 대도라고 했습니다. 고용관과 용호대가 있었던 곳의 장평고을을 삼재가 기졌던 재경이라고 합니다. 고용관과 용호대의 무대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관중을 만리라고 합니다. 만리 밖에 와서 행락하던 곳 슬퍼하노니. 참으로 신기하지요. 만리장성에 있었다고 하는 고용관이 있었던 곳의 만리는 거리가 아닌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신증 동궁여지 승남. 자, 그러면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궁 여지 승남에서 만리장성의 정체를 찾아봅시다. 평안도 의주의 고적을 인용하면 장성 고려 덕종 2년에 평장사 유서에게 명하여 북쪽 병영의 관방을 장사하려 했는데 주의 서쪽 바닷가에 있는 옛 국내성의 경계로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연무 1,000여리를 돌로 성을 쌓았는데 높이와 두께가 25척씩이며 속칭 만리장성이라 한다. 관중의 제왕의 성인 국내성과 만리장성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리의 참뜻을 살펴봅시다. 평안도 귀성의 군명을 만년귀주라고 합니다. 만리장성의 본 의미는 제왕인 왕부의 성 국내성이 있었던 관중의 만년 만산 만주에 있었던 장성이라는 뜻, 즉
만리란 만이라는 도읍이 현 중국의 역사가 조작 이입되면서 러시아와의 국경을 분리하는 만리 장성, 즉 만리의 거로로 변주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진나라의 만리 장성은 만리의 거리가 아닌 제왕의 성에 있었던 관중의 만주 지역에 있었던 장성이었습니다. 진시 황릉. 진시 황제의 아방궁은 한양장안의 관중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진시 황릉은 과연 어느 곳에 있었을까요? 진시 황릉은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 황제의 묘지이다. 여산 또는 역산이라고 불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섬소성 소안 여산원에 있는 야산에 위치하여 있다. 자, 그러면 진시 황릉이 있었다고 하는 여산 삼절구를 인용합니다. 여산 삼절구 제1수 공업이 이루어지면 잘 보존하고플 따름이란만. 옛날에 임금들이 태평하다고 믿었음이 안타깝네. 고생스러운 여산의 산 아래 흙이여 아방궁이 없어지자마자 화천궁을 또 지었네. 역사 속 여산 봉화의 무대 여산에 아방궁이 있었고 아방궁이 불타고 그 자리에 지은 화천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 한양장안의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제2수 몇 번이나 아로새긴 담장으로 변하고 몇 번이나 타다남은 재로 변했나. 거짓으로 봉화 올려 황후를 웃게 하고 사슴을 말이라 하던 옛날 일이 아련하네. 상왕께선 앞서래가 경계하는 바를 생각지 않고 여산이 화근이라고 도리어 원망했네. 여산 봉화의 무대 여산이 또한 진나라 진2세 왕제 호야와 환관 조고의 힘겨루기의 일화인 사슴을 말이라고 했던 지록위마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제3수 바다에서 도사가 삼산을 찾았다지만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면 망구의 진리인걸. 지척에 있는 진시황릉이 더없이 좋은 거울인데 좋은 가게는 무엇하러 힘들여 올랐을까. 당서 지리지에 의하면 화천궁 안에 요광전, 비상전, 구룡전, 의춘정, 조원과 장생전, 갈고루, 중명각, 방풍각 등이 있었고 화천궁에 관해서는 태종정관 18년에 어탕을 영건하고 당천궁이라 하였는데 고종의 하명 2년에 온천궁, 현종의 천보 6년에 화천궁이라 이름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조원각은 아방궁이 있었던 곳으로 지척이라는 말은 코리안들의 인식으로는 앞에 아주 가까이라는 말로 진시황제가 있었던 지척에 자신의 무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황제의 고을 관중의 창평에 있었던 고용관이 현 북경의 창평구에 조작 이입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역사 조작의 실상이 기사하는 바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